안녕하세요. 사망의 영어과 문화 수강 친구들. 첫 시간 1강 1, 2, 3번 잘 공부하셨나요? 네, 저를 이제 방학 동안에 먼저 만나지 않고 이 온라인 계약으로 처음 만나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색한 단계일 텐데요. 저는 지우시고 내용을 집중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강의 4, 5, 6번을 함께 할 텐데 4번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별표를 제가 미리 두 개를 찍어 놨습니다. 이유는 배경 지식을 위해서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특히 영어권 문화 듣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 같은 거 또는 생활윤리라든가 윤리적인 공부를 조금은 했었잖아요. 탐구로. 그쵸? 사회탐구 공부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대면에서 학교를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이 글만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윤리학 그 자체는 be concerned with 한다는 것은 이제 신경을 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회 내에서의 도덕적 체계를 기술하는 것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뉘앙스를 받아야 되냐면, 윤리학을, 그러니까 대개 이런 표현이, 주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래도 윤리학이 뭔가 서로 다른 사회 내에서의 도덕적 체계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정도로 글이 마무리된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나마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자, 과제라고 했는데 이 과제가 기술의 수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기술 수준으로 남아있는 이 과제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냐면요, 기술이에요. 뭔가 서술해야 되고 기술해야 된다. 기술은 무엇을 통해서 기술합니까? 관찰을 통해서 기술하게 되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다라는 걸 기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술한다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인류학과 사회학, 다시 말해서 통틀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인류학과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를 관찰하고 기술하고 판단을 내리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단순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얘들을 위한 거야. 그렇다면 윤리학은 어떤데? 이렇게 되겠죠. 윤리학은 다루고 있어. 무엇을? justification, 정당화를 다루고 있어. 무엇이 정당합니까? moral principle, 도덕적인 어떤 원칙에 대한 정당화를 다루는 거야. 인간 사회의 어떤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하는 도덕률에 대한 얘기를 윤리학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괄호 안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정당화라고 한다면, 또는 impossibility of such justification, 그런 정당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문제,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 없어져도 돼요. 굳이 기억하지 마세요. 정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그러면 윤리학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다는 거죠. 인간의 도덕률에 대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윤리학은 인간의 어떤 사회, 인간과 사회를 관찰해서 기술하는 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럼 밑줄을 치셔야죠. 특히 조동사 must까지 해놨네요. 윤리학은 뭐 해야 됩니까? take note.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밑줄을 치셔야 되죠. 자, 윤리학은 뭘 해야 되느냐? take note of 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그 도덕적 체계 안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했네요. 또는 차이죠. 어떤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꼭 기억해둬야 된다. 왜냐하면 that 이하라고 주장되기 때문입니다. This variety shows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거든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라는 건데, 자, 제가 의문사 what, how, 절 다 명사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까지 봅시다. end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그것은 빈칸이다. customary 한다는 것이 이제 관습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다시요. morality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 다양함이 뭐를 보여주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습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덕도 관습적인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므로 빈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빈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요, 결국 빈칸 들어갈 말은 뭐냐면 관습적인 내용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빈칸이 나오기 위해 문장들이 사실 조금 까다로울 때는 중간에 빈칸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밑에 거 읽으면 좀 더 쉽게 문제 해답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첫째 줄에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 기술에 얽매이지 않아 인간의 어떤 도덕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쓰이는 거야 라고 해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체계 안에서요, 도덕적 체계 안에서요, 그럼 이 도덕적 체계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사회마다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사회마다 다른 그 도덕적 차이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리학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이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 관습적인 문제다. 관습이라는 것은 사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럼 밑줄 하나 더 쳐봅시다. 이 관점에 따르면 No moral principle can be valid. 유용한 것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네요. 타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떤 도덕적 원칙도 타당할 수가 없다. 어디에 어떤 사회 안에서?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 it is held 이렇게 묻고요. 보유 it is held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 안에서 갖고 있는, 이거 어떻게 문장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이 no except 요거까지 다 해석을 하면 좋은데 요거를 떼어내서 보면 그 어떤 도덕적 원칙도 그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제외해 버리면, 그 사회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그 도덕적 원칙이라는 게 타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썼죠. 이 얘기는 결국 빈칸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관습적이다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의 도덕적 법칙이라고 원칙이라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사회로 가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예시는 조금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one search is good and bad. 좋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단지 의미하는데 얘는 빠져도 됩니다. 주장하는 바로는.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approved in my society 또는 disapproved in my society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승인돼, 용인돼. 하지만 또는 그거는 용인될 수 없어.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so to search for the objective. 얘가 지금 접속사를 하나 썼고요. 그죠?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 놓고 이 투부정사를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주어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투부정사 보호 자리가 되는 거다. to search 하는 것은 to search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 윤리학을 찾는 것, 그것을 search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illusion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자, 요 표현, 지금 요 문장 있잖아요. For what is an illusion? 요거 굉장히 좋은 그겁니다. 빈칸 자리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학의 객관적이고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도덕 체계를 그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을 윤리학을 갖다 쓴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는다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쫓는다? 왜 환상을 쫓는다는 거죠? 모든 그 윤리 도덕적 체계는 사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도덕률 또는 윤리학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 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좀만 더 읽고 좀만 더 하기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빈칸부터 보도록 하죠. 빈칸에서 다시 뭐라고 했나. 관습적인 거,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라는 것은 관습적인 거고 빈칸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회 안에서만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 줄에서 했고, 1번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based on human ideal, 인간의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건요, 이 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답이 돼버려요. 특히 3번도 마찬가지. 1번과 3번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2번에 potentially biased toward negativity. 부정적 태도에 대한 어떤 편견, 잠재적 편견 아닌 것 같고요. 3번에 종교적 규칙에 하고 연관이 없었습니다. 4번에 always relative to 관련이 있습니다. particular society 특정 사회와 항상 연관이 있다. 이게 customary를 사실 더 늘린 얘기잖아요. 그 다음 문장에 묻혀진 그 내용이 그대로 바뀐 거예요. 답은 4번이고 5번에 as objective as 이 objective란 단어는 왜 나왔냐? 이 보기는 왜 나왔냐면 마지막 문장에 objective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갖다 끼워 넣은 겁니다. 네, 뭐 뒤에 수학과 물리학 이렇게 이거 왜 나왔냐면 앞부분에서 인류학과 사회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대꾸처럼 보이려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눈속임이죠. 그럼 제가 설명을 좀만 더 드릴게요. 편집하면서 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인간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이상에 근거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말은 보편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보편윤리와 그 규범윤리. 그 규범윤리는 어떤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도덕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선의 이데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결국은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것을 해야지만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역시 잘 모르지만 함부로 떠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이런 보편윤리와 규범윤리가 어디에 나오면 종교적 규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그 규범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기 3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보편 윤리가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에스키모인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유아 살해, 영아 살해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요? 관습 같은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종교적인 보편 윤리,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보편 윤리가 과연 먹힐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을 그 윤리와 규범으로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다. 자, 세 번째. 또 이 규범윤리, 보편윤리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중용을 통한 최고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용을 통해서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네 번째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칸트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이 사람이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그 규범윤리, 보편윤리, 절대주의적인 어떤 윤리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정언명령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작년 2019년에 이 정언명령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걸 이제 도덕적인 어떤 절대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만이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뭐 최고선, 뭐 이상 이런 표현은 결국 똑똑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약간의 엘리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의 반대 개념은 뭐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덕 상대주의인데 이것도 빠르게 설명만 할게요. 도덕 상대주의에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적인 상대주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회의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소피스트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은 나네요. 그래가지고 도덕 기준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던 게 이제 상대주의가 하나고, 특히 이 글에 있어서 도덕 상대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게 이 지문이 되겠는데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문화 상대주의, 도덕의 문화적 상대주의를 설명하는 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도덕은 풍습에서 유래한 거야 라는 표현, 우리 글에 나왔던 말이죠. customary 하다라고 했던 거, 관습적이다라는 말, 이 사람의 말에서 따온 거고요. 두 번째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도덕은 사회마다 다르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관습에 붙여진 편리한 명칭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 글, 이 4번 지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화적 절대주의, 그러니까 도덕의 절대주의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약간 엘리트주의가 있고
또 추상적이라고 그야말로 아이디얼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문화적 상대주의의 어떤 도덕관념은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되냐? 합리화한다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라는 데 이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정교 규칙, 그것을 에스키모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유아살해, 영아살해, 태어나자마자 죽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과연 그렇다고 또 다 합리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 그 에스키모인들은 굉장히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수유 기간도 되게 길대요. 그래서 주로 여아들을 많이 살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남자아이들은 조금만 자라게 하면 사냥이 가능한데 여아들은 또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에스키모인들의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 같이 이제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좀 자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요 내용은 저희가 학교에 나오시면 한 번 더 다뤄볼게요. 네. 그래서 이 내용 꼭 공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밑줄을 쳐보시면 destructiveness, 이거 이제 해로움인데, 해로움 사실 쉬운 단어가 harmfulness가 있죠. harmfulness. 그 다음에 뭐 lethalness라고 해서 치명적인 이런 것도 있죠. 무엇의 해로움이냐 봤더니 이상화된 사회 미디어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프레젠테이션 공개인데, 특히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공개하는 거라고 합시다.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SNS 잘 안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놔요. 저는 이제 싸이월드 시대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싸이월드 시대인데, 그 자기 공개, 이상화된 그런 자기 공개 SNS의 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놓고 이제 하나를 말하겠죠. 하나가 먼저 봅시다. 사람들이 읽어요. glowing status update. 이건 이제 업데이트죠. 상태 업데이트 많이 알고 계시죠? glowing은 이제 화려하고 찬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그러한 업데이트, 다른 사람의 업데이트를 읽게 되면, 보게 되면 뭐 하기 쉬워요?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flawed lives, 그러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듯한 자신의 삶. 저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하는 거 예쁘고 화려하고 하죠. 특히 뭐 연예인이 아니어도 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화려하지 못하지? 그런 것들. 네, 그렇게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떨 때, if they are type of people, 이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봤는데 너무 화려한 모습을 봤는데 난 어떤 타입의 사람이냐면, judge their self-worth. self-worth는 자존감이죠. 이 worth는 이제 value잖아요, value.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함으로써요? in comparison to, 뭐뭐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자존감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상태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지금 삶이 뭔가 초라해 보이고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거면 SNS 끊으십시오. 자, 게다가요. 자, 밑줄 쳐보세요. 자, 이번에 put forth. 내놓는 겁니다. 앞에다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제시하다 이런 뜻인데, 내놓다, 제시하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버전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버전이냐면 진짜가 아닌 버전이래요. 자기 스스로의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도 뭐 하더라? 스스로에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 모습은 사실 나의 실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뭐 좀 유명하고 예쁜 곳에 가서 뭐 이렇게 우리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뭐 합니다. 올리지만 않을 뿐이지 그런 곳에 가긴 해요. 유명하다 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가서 뭐 빵도 찍고 커피도 찍고 뭐 내 모습도 찍고 거기에 내가 지금 왔었다라고 하는 인증을 주로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게 내 평소의 습관이고 그게 나의 취미생활이고 이러면 괜찮겠지만,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런 모습을 찍어 올리면 그것도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 one study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있나 했는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예시입니다.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안 읽고 그냥 내려가 볼게요. 빈칸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읽고 있는 예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한 그룹에게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 시켰어요. 전혀 존재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고급 단어처럼 보여요. 이쪽은 전혀 상관없이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연구가 끝날 때쯤에 실험자가 둘 다 보상을 해줍니다. 칭찬 같은 걸 해줘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말한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그냥 기분 좋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단어를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 똑같이 난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칭찬을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안 좋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았지만 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 in other words 어디에 썼습니까? 방금 예시하기 전에 그 문장과 똑같죠. in addition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얘도 볼게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뭐 할 때 이게 모든 좋아요 이건 지금 위에 실험에 칭찬받은 거가 되겠죠. 네, 맞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받은 좋아요죠. 모든 좋아요. 그들이 받은 모든 좋아요. 이것이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feel worse. 기분 나쁘게 하더라. 스스로에 대한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위에 밑줄 친 것에 무엇에 해당합니까? 얘죠. feel bad about themselves가 마지막 줄에 feel worse about themselves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럼 우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어요? 진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죠. 그럼 답이 어떻게 됩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의 portray라는 동사는 초상을 그리다 또는 뭐 묘사하다 라는 뜻으로 depict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네, 그 단어랑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묘사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 더 나은 삶처럼 묘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 누르고 부러워하고 뭐 되게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좋은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난 전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한 장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 자신을 왜곡하는 거죠. 나의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내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교훈적이네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별표가 쳐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밑줄을 쳐 보세요. 우선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밑줄 친 every no sparks a corresponding yes. 모든, 여기서 no는 금지예요. 모든 아니오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금지가 sparks, 촉발시킨다라고 했는데 촉발한다라는 동사 stimulate, provoke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유발하다 이런 단어 다 알고 있으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그것이 corresponding yes 상응하는 그것과 상응하는 하고 싶어요 yes 뭐 이런 것과 그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서 quality는 뭐 품질, 질 이런 게 아니라 characteristic, feature, 특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라고 알려져 있어. induction 하는 거라고 알려졌어. 유도인데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왜? 뒤에서 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how 덩어리죠. 그게 뭔데? something positive 뭔가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대조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내더라. 이걸 유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을 보면 그 반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면 그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 특징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인덕션이라고 하더라. 자, this is most obvious in our visual system. 예로 든 거예요. 시각적인 예로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색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나 검은색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뭐 하는 경향이냐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인식을 무엇에 대한 인식? opposite color에 대한 인식을 키우더라. 얘는 이 경우에는 green과 white라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 3학년, 지금 졸업한 친구들과 한번 했던 질문이었어요. 이 시각체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연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정말 나쁘게 쓴 겁니다. 사실은 연결을 이쪽과 이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 black과 white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red and green은 우리가 보색 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세 개의 어떤 대비 보시면 보색 대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그 색상표에서 정반대되는 색이 같이 들어오면 보색 대비를 해서 굉장히 강조가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는 명도 대비라고 하죠. 네, 화면에 보이시죠? 이럴 때에 작년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람이 그러니까 빨간 화면을 실제로 시험도 해봤어요.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빨간 화면을 틀어준 다음에 그걸 한 10여 초에서 20초 정도 계속 빨간색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화면을 바꿔서 흰색 또는 회색, 다시 말해서 무채색의 그 화면을 보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분명히 빨간색을 봤거든요. 근데 무채색의 화면을 보는 순간 약간 푸른빛의 색이 잔상이 남는다는 겁니다. 잔상이. 그게 보색 대비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간색을 많이 보니까 내 뇌에서 그것을 보상해주는 반대의 색, 녹색, 청록색을 이렇게 보이게끔 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시신경하고 되게 연결된 어려운 문제긴 했었는데 어쨌든 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빨간색을 볼 때 우리는 또한 종종 그 녹색의 헤일로를 보게 된다. 이게 후광이거든요. 후광을 보게 돼요. forming around it. 그 주변을. 그러니까 빨간색을 쭉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채색 이 판에 빨간색 원을 본다고 하면 이 주변으로 약간 청록빛이 이렇게 보일랑 말랑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예요. 잘 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다고만 이해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마인드는 작동을 하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작동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formulate, 만들 수가 있어요. 컨셉트를 뭐에 대한? something에 대한 뭐 함으로써? be aware of죠. 인식하는 거죠. 그것의 정반대의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개념을 만들 줄 안다.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The brain is continually dredging up this contrast.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dredge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은 끌그물이에요. 이렇게 강이나 바다 같은 데 이제 어선이나 배가 지나가면 그물을 이제 땅 바닥에 닿을 만큼의 그 끌그물을 하고 배가 앞으로 나가면 강 바닥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낚시가 되든 어떤 뭐 물건을 끌어올리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저인망 이런 한자도 있을 거고, 이게 동사로 쓰면은 강바닥을 긁어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긁어내서 업 시키는 거잖아요. 이러한 대조들을 끌어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단어가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해다라는 뜻이에요. 강에서 발견해내는 거죠. 끌어올려서. 그래서 발견한다. 이러한 대조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썼네요. 의미하는 것은 that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장에 밑줄을 치운 이유는 뭐냐면 가장 평가원의 대표적인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 동사 접속사가 나왔는데 다시 접속사가 나옵니다. 뭐 when이어도 whenever가 오든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놓고 그 문장은 또 다른 접속사의 문장은 하나 연결되어 있고 다시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 구조. 결국 핵심은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컴마 뒤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말이거든요. 네, 하시면 돼요. 소독하셔도 돼요. 잠깐 나가시켜서 하시면 돼요. 자, cannot have but 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의 뜻인데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거나 상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보거나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요? The opposite, 정반대의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봤는데 밑줄 치면 됩니다. 이 문장을. 이게 이제 그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힌트 문장. If we are forbidden, 금지되는 거예요. 문화로부터 뭐 하기를 to think a particular thought or entertain a particular desire. 그러니까 특정한 생각 그리고 특정한 어떤 욕망 이것을 즐기거나 상상하기를 거부당한 겁니다. 이럴 때에 that have 그
하부, 금기죠. 그 금기시 된 것은 즉각적으로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동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뺐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nk that 쓰지 않기 때문에 we are forbidden. 우리가 금지된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인드로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수업을 여러분 들으시다가 너희 오늘 저녁에 라면 먹지 마. 제가 말을 하면요.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은근히 라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라면 먹는 모습을. 야식으로. 라면 각이죠. 자, 계속 갑시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문장에 있는 Every those box corresponding yes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사실은 첫 문장을 읽고 얘만 봐도 답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번에 if anything is banned 그대로 쓴 거잖아요. 무엇인가 금지된다면 we become anxious and eager for it 하게 됩니다. anxious는 원래 우리가 걱정 어린, 근심 어린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걱정스러운 뜻도 있지만 몹시 뭐뭐 하고 싶은 다시 나와서 그 뒤에는 eager와 똑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nxious and eager는 그냥 이거예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된다 해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도 답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게요. We cannot control this vacillation. 자, 우리는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만 읽고 해볼게요. We cannot control this vacillation in the mind between contrast. 우리는 이러한 vacil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동요, 흔들림 이건데 같은 단어 뜻을 하자면 indecisiveness 같은 단어가 있겠네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런 흔들림, 동요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 대조되는 것들 사이에서요. 계속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this predispose라는 것은 기울게 하다라는 뜻인데 같은 뜻의 동사는 incline 또는 influenc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라고 할까요? 어디로 기울게 뭐 하게끔 만든다 이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리고 요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무엇을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라면 드시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 6번까지 했는데요. 여전히 글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